체내 수분 부족이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우울증, 비만, 암 등 현대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세포의 수분 부족에 의해 야기된다. 벤멘게러지 박사는 환자 3,000명을 단지 물만으로 완쾌시킨 세계적인 명이다. 그는 산업계, 학계, 언론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책과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 생명의 근원인 물의 자연 치유력을 대중에게 직접 전파했다. 그는 제약산업과 의료계가 인체 탈수의 징후와 신호들을 원인 불명의 질병인 양 간주하고 인체가 갈증을 가시게 할 물을 요구할 때도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분명한 화학약품을 팔아먹는다며 그들을 비판했다. 갈증의 증상에는 천식과 알레르기, 흉통이나 대장염 통증, 류머티즘성 관절염, 요통, 편두통, 섬유근육 통증, 심지어 협심통증 같은 주요 통증이 동반된다. 인체에 따라 갈수의 초기 징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처방약으로 눈가림된 지속적인 탈수에서는 다른 징후와 신호가 하나씩 튀어나오고 결국 그 사람은 다발적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한 질병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서로 다른 징후로 분류했다. 최근에는 일부 정형화된 혈액검사로 징후 일부를 구분하고 묶어서 루푸스와 다발성 경화증, 근육영양실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부른다. 벤멘게러지 박사는 지금까지도 탈수와 합병증 상태라고 간주한 많은 문제에 대해 원인 불명 질병이라는 가정 아래 의학 연구가 행해진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대다수의 고통스러운 퇴행성 질병은 유형이 서로 다른 국소적 또는 지역적 갈수 상태다. 따라서 갈수와 갈수에 의한 대사합병증을 바로잡으면 탈수의 손상이 광대한 것이 아닌 한 그 문제가 치료될 것이라는 결론이 뒤따른다. 그에 져서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우울증, 비만, 암을 극복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오늘은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인체 수분 함유량을 조절하는 물, 소금, 칼륨에 대해서 물과 소금은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는 두 가지 물바다가 있다. 하나는 세포에 보유하는 물이며 다른 하나는 세포 밖에 보유하는 물이다. 건강은 이 두 바다의 수분 용량이 어떻게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수분 용량이 균형을 이루려면 물과 소금, 칼륨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물과 소금, 칼륨은 함께 인체 수분 함유량을 조절한다. 물은 모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한다. 일단 물이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에 있는 칼륨이 그 물에 달라붙어 물을 그곳에 머물게 한다. 염분은 일부 수분이 세포 밖에서 함께 있도록 붙잡아 세포 밖에 보유되는 수분 양의 균형을 조절한다.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여 적은 물로 가능한 한 많은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 바로 이 공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단축된 인생 말년에 투석을 필요로 한 갈증이 날 때에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섭취해야 한다. 식사 중에 물 섭취는 소화 공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사 중 탈수는 큰 영향을 준다.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바로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다. 식사 30분 전에 한두 잔을 마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이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비만이나 우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2잔을 마셔야 한다. 30분 동안 물이 인체 시스템으로 흡수된 다음 위장으로 분비되어 고형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위장을 준비시킨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에 많은 문제, 즉 더부룩함과 흉통, 대장염, 변비, 개실염, 크론병, 열공탈장, 소화관의 암, 체중 증가를 피할 수 있다. 식사를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후 섭취한 음식량에 따라 물 240에서 360cc를 마셔라. 이것이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 짓는다. 또 이 물은 이미 섭취한 음식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감각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준다. 인체의 갈수를 피하려면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 활동, 예를 들어 산책 또는 땀을 흘리게 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소금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특히 인간, 그 중에서도 천식과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물을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물은 모든 혈관을 완전하게 채울 만큼 혈액순환 속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실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등록될 정도로 동맥 조임을 야기하기도 하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숨이 차는 증상으로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두근거리고 쿵쿵 소리를 내는 심장을 물 한두 잔과 약간의 소금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숨찬 증세도 치료된다. 대략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을 마시면 약 3g의 소금을 먹어야 하므로 물 1.14리터당 4분의 1티스푼의 소금을 먹으면 된다.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한다.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더 섭취해야 한다. 뜨거운 기후에서는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한다. 이런 기후에서는 소금이 생존과 건강, 열탈진과 죽음 사이를 갈라놓는다. 소금은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더 좋은데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동시에 소금을 과잉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과 소금의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언제든 과도한 소금을 몸 밖으로 씻어낼 수 있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소금 섭취를 억제하고 소변 배출이 늘어나도록 물을 많이 마시면 불어난 체중이 줄어들 것이다. 신부전증이나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환자는 소금 섭취를 늘리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소금의 참된 가치는 그것에 함유된 미네랄에 있다. 나트륨은 좋은 소금에 함유된 80가지가 넘는 미네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탁염은 유익한 미네랄들이 제거된 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지금은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 이제는 일부 슈퍼마켓과 건강식품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 칼륨은 세포 밖으로 새어나오려는 성향이 있어서 세포 안으로 끊임없이 되밀어 넣어야 한다. 탈수되었을 때는 칼륨을 세포 안으로 되밀어 넣을 에너지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칼륨이 소변으로 배설되어 인체에서 소실될 수도 있다. 또 격심한 발안으로 칼륨이 많이 소실되기도 한다. 세포의 칼륨 소실은 세포 내부의 수분 소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일상의 식단에 더 많은 물과 칼륨 함유량이 많은 식품을 늘리지 않으면 만성적 탈수가 야기될 수 있다. 인체에서 칼륨 소실 패턴이 지속되면 신장은 나트륨을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증가, 심장병, 부정맥의 첫 단계가 뒤이어 진행된다.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건포도, 말린 자두, 말린 살구, 대추야 자열매 같은 말린 과일이다. 감자, 아보카도, 잠두, 리마콩, 녹두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 바나나와 토마토, 콜리플라워, 통밀빵, 완두콩, 오렌지, 우유, 요구르트, 달걀, 치즈도 칼륨이 상당히 풍부하다. 고혈압과 심장병이 염려된다면 나트륨 섭취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세포 내부 미네랄을 함유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 성인은 음식으로 칼륨을 4g까지 섭취해야 한다.
소금이 천식에 좋은 것만큼이나 과도한 칼륨은 천식에 해롭다. 너무 많은 오렌지 주스나 너무 많은 바나나, 너무 많은 칼륨을 함유한 어떤 음료수는 특히 운동하기 전에 섭취할 경우 천식 발작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칼륨 과다 복용은 운동 유발적인 천식 발작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에 소금을 조금 섭취하면 가스 교환을 위한 세포의 내부와 외부에서 필요한 수분량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나트륨 작용과 칼륨 작용의 균형을 맞추는데 오렌지 주스에 소금을 조금 첨가하는 것이 좋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멜론과 다른 과일에 소금을 첨가하여 단맛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과일은 대개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먹기 전에 소금을 뿌리면 나트륨 섭취와 칼륨 섭취가 균형을 이룬다. 자신의 아들에게 뜻하지 않게 해를 입힌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C가 많다고 생각해 그는 아들에게 매일 주스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 아들이 오렌지 주스를 거부할수록 아버지는 더욱 강요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아이에게는 호흡곤란 증세가 생겨났고 수많은 천식 발작을 일으켰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에야 천식이 없어지고 호흡도 정상을 되찾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 시절 그토록 고통을 겪게 하여 미안했다고 사과했다. 지금까지 인체 수분 함유량을 조절하는 물, 소금, 칼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책 속에는 물과 소금만으로 우울증, 비만, 암을 극복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